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도 2019년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학내 소식에 밝지 않은 점을 노려 포교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부탁하거나 학내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속을 피해 학교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 5,000원과 일반 기념품, 일반 기념품 1+1 롯데리아 교환권 중에서 선택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3월 14일 목요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북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은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가장 바쁜 달입니다. MT와 개강 모임 같은 각종 과 행사와 동아리 모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 몇몇 과 행사에서 신입생들의 참여를 강제로 하여 신입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강 전에 떠나는 새내기 배움터에서도 새내기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처음 입학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신입생들에게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또 다른 무대 행사들에 강제로 참여하게 해서 신입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이 아직 만연하게 남아있는 과나 단과대학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개강 모임이나 MT 같은 행사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과학생회가 불참비를 걷고 심지어는 장학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학우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앞으로 이러한 신입생들에 대한 부당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고 장자연 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현재 이 청원글은 청원자 수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해당 청원을 작성한 누리꾼은 수사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빙상연맹 처벌 촉구 청원 등에 이어 역대 5번째 청원 횟수에 포함되는 기록으로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게 되면 물론 최근 불거진 관련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숨진 장 씨의 동료 윤지호 씨는 사망한 동료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해당 문건 내용과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장자연 씨의 수사 만료는 앞으로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빨리 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추가 수사에 착수하고 공소시효를 늘려 억울하게 성접대에 연루된 사람들을 돕고 장 씨를 숨지게 만든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찾곤 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혹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않나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넘쳐나는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시간 속에 소박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은 한 학기를 함께하며 철저히 일반인 시선으로 다가가는 리뷰 방송 필름토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간의 비 소식이 있고 난 지금 미세먼지가 한풀 꺾인 화창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맞이할 수 있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날씨가 계속되어서 전북대학교 여러분들도 봄 날씨를 잘 즐기셨을지 궁금합니다. 대신 찬바람이 많이 부는 탓에 옷을 얇게 입으신 분들은 감기에 걸릴 위험도 커지니 이 점 주의하시고 건강한 대학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날씨에 즐기기 좋은 노래들을 담고 있는 영화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6년에 개봉하여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지는 않은, 그리고 아기자기하며 우리 귀에 맴도는 선율을 가진 노래들이 많이 등장한 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영화와 관련된 노래 한 곡 들으시고 3월 넷째 주 오늘의 필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많은 분들이 노래의 간주만 듣고도 무슨 영화인지 아셨을 겁니다. 오늘 필름 토크에서 다뤄볼 영화는 바로 라라랜드입니다. 영화 라라랜드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아기자기한 연출과 화려한 색감, 그리고 한 번 들으면 귀를 맴도는 수록곡들로 구성된 영화인데요. 기본적인 틀은 로맨스 영화의 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의 인물들의 성장 과정과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 안에서 배우들이 노래하며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뮤지컬 형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명한 배우들의 가창 실력과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미완성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2시간 정도의 비교적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도 하는데요. 그 비결은 아마도 영화 안에서 그려지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외에도 감독의 센스 있는 연출과
등장인물들의 노래와 춤이 영화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좋은 평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티 오브 스타즈와 같은 영화의 수록곡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2016년 개봉한 라라랜드는 그 이듬해인 2017년에 재개봉을 할 정도로 한때의 뮤지컬 영화로서 많은 대한민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영화의 줄거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의 A Lovely Night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는 앞서 들려드린 노래와 같이 전 세계에서 휘황찬란한 전경을 자랑하는 할리우드에서 사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미아와 세바스찬은 각자의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면서 배우와 재즈 뮤지션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계속되는 오디션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캐스팅이 안 되기가 일쑤였고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아쉽게 캐스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세바스찬은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재즈에 대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식당과 같이 틀에 정해진 곡들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온전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유명인들과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 일상인 할리우드에서 미아는 룸메이트들과 파티에 참여하지만 그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차는 견인되어 집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녀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녀는 식당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에 매료되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식당 안에서는 식당 주인이 요구한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피아노 연주를 한 세바스찬이 해고되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세바스찬에게 그녀가 들은 연주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바스찬은 그녀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맙니다. 그러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두 남녀는 한 파티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밴드에서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 세바스찬을 우연히 발견한 미아는 그에게 말을 걸고 밤에 파티를 빠져나와 길을 거닐다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앞서 들려드린 A Lovely Night인데요. 영화의 메인 표지로도 사용될 정도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뒤로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두 남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짝이는 할리우드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가까워진 두 남녀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미아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세바스찬이 함께 어울리자고 한 날과 남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 겹치게 되는데요. 한우 수 없이 그녀는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와 그의 형 커플이 하는 대화에 미아는 전혀 흥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피아노 선율에 미아는 정신을 차리고 세바스찬과 만나기로 한 영화관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 피아노 연주는 미아와 세바스찬이 처음 만난 날 식당에서 세바스찬이 연주하던 곡과 같은 곡이었는데요. 세바스찬을 만나러 간 미아는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둘은 각자의 꿈을 격려하는 파트너이자 애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바스찬은 자신만의 재즈클럽을 차리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미아는 비록 캐스팅되지 않더라도 그녀의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 혼자서 연기하는 1인극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는 도중 자신이 재즈클럽을 차리기 위해서는 아직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세바스찬은 미아와 함께 가서 종종 건반을 연주하곤 했던 재즈바에서 오래전 알고 지내던 키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키이스는 세바스찬의 건반 연주를 보고 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의 건반이 한 자리 비는데 세바스찬이 그 멤버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세바스찬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했던 세바스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키이스의 제안을 승낙하고 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밴드는 항상 세바스찬이 추구했던 재즈를 하는 밴드가 아니었고 재즈를 리메이크해서 현 세대에 맞게 편곡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세바스찬은 이에 불만이 있었지만 음악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키이스의 말에 수긍하고 그 밴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밴드의 인기에 따라서 세바스찬은 투어를 다니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고 미아와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서로에게 쌓여왔던 아쉬움이 표출되면서 두 남녀는 각자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세바스찬의 밴드의 잡지 촬영 일정과 미아의 1인극 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하는 수 없이 세바스찬은 잡지 촬영 일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잡지 사진을 촬영하면서 세바스찬은 사진사에게 피아노를 연주할 것을 요청받는데요. 항상 즉흥적인 정통 재즈 음악만을 추구하던 세바스찬은 그 촬영 장소에서 아무런 연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굳어버린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미아가 있는 공연장으로 찾아가지만 그녀의 연극은 실패한 직후였고 낙담한 미아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세바스찬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 전화는 미아를 캐스팅하고자 하는 프로듀서의 오디션 제의 전화였지만 미아는 이를 거절했고 세바스찬은 그녀의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녀의 고향집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커플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그들의 사랑과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used to live in Paris. 라라랜드는 다소 진부할 수 있는 로맨스물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남녀가 우연히 사랑에 빠지고 각자의 바쁜 일상 때문에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바뀌어버린 서로의 모습에 실망해 갈등을 빚게 되는 정말 간단하고 일반적인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 안에서 감독의 연출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간마다 관객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색채가 돋보이는 장면 연출과 함께 등장인물들이 뮤지컬처럼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을 넣어줌으로써 좀 더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는 성공한 예술가로서의 꿈을 쫓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디션과 같이 끝없는 도전을 하지만 계속 실패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모습과 자신이 추구하던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경험할 듯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화려한 색감에 매료되지만 인물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나의 꿈은 무엇이며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꿈에 대한 성찰과 현실과 내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나 자신만의 미완성된 삶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화를 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그것을 방해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변할 수 있는 나의 모습과 현실의 수긍에 오래전 나의 꿈을 잃어버린 모습을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말고도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화 라라랜드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사회에 내던져진 젊은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갈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는 간단한 영화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영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그에 알맞게 바뀌는 배우들의 의상과 수록곡들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면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의 익살맞은 연기는 그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잘 짜인 스토리라인을 보면 다소 평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해도 그 영화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면서도 여러 가지 감독이 의도하고 만든 연출들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특히 영화 마지막 장면에 세바스찬과 미아가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회상 장면에서 세바스찬이 그냥 식당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아에게 키스하면서 화려한 배경의 장면에서 두 남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색감과 비교적 밝은 톤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요.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꿈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예정인 우리와 이미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해줄 영화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필름 토크 마치겠습니다. 셋째 주 오늘의 영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작품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여러분들도 오늘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UBS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심재훈,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학교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